해보겠습니다.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만, 맞다. 이걸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회계 1급은 좀 난이도 올라가죠. 회계 2급보다. 다만, 요게 세무 2급 때는 거의 8, 90%가 똑같아요. 이 말을 했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세무 2급 때 똑같이 나와. 똑같이.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집중하시라고. 주무시면 안 돼. 그럼 세무 2급 또 나중에 또 기회 안 나. 자,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거 해볼게요. 자고로 충당한다라는 거 어디 사용한다가 충당입니다. 충당하다. 자, 사례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자, 일단 이 사례를 가지고 이해를 도와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가 퇴직금을 비용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 퇴직급여다라고 했죠?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한 적 없어요. 저는 말 이렇게 한 적 없습니다. 퇴직금을 줬을 때 비용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 한 적이 없어요, 저는. 퇴직금을 줬을 때 비용 처리하는 개정 과목. 이랑 한 적 없을까, 분명히? 없었어. 퇴직금을 비용 처리한다라 했지. 여러분들, 같은 말 아니에요? 퇴직금을 비용 처리? 같은 말이잖아요. 퇴직금 줬을 때 비용 처리나 퇴직금을 비용 처리나 뭐가 다를 거예요? 표정 왜 그래요? 자, 볼게요. 일단은, 자,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1월 1일 날 딱 종업원 고용했대요, 그냥. 사례를 이해 돕기 위해서. 자, 당일 1월 1일 날 고용한 종업원 5명이 있었대요. 그리고 날짜는 12월 31일이라고 가정. 그러면 종업원이 입사한 지 1년 지났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게 우리가 12월 31일 날 있죠. 12월 31일 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퇴직금을 예상을 해야 돼요. 퇴직금을 추정해야 됩니다. 추정. 얼마가 퇴직금이 발생할 것 같은지를 추정해야 돼, 반드시. 아시죠? 왜냐면 왜요? 왜 기말에 추정해야 돼?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주주한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추정했어. 그랬더니 요 5명에 대한 퇴직금을 추정을 해본 결과 1,000원의 퇴직금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됐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 돈 가지고 장사하면 예상만 되니까 그냥 비용 처리 안 해도 돼요. 퇴직금 안 나갔잖아요. 하지만 주주들한테는 우리 종업원들이 5명이 열심히라고는 안 할게요. 열심히 했다면 여러분들 열심히 안 한 애도 있잖아요. 이렇게 종업원이 일을 했어. 1년 동안. 그럼 우리 회사에 수익을 안겨줬죠. 그럼 여러분들 배우셨지만 우리가 비용은 회계에서 누구 따라다녀요? 비용은 원칙. 수익 비용 대응이 원칙이다라고 해가지고 관련 수익이 장부에 기록된 기간에 비용도 그때 대응시키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종업원 5명이 우리 회사에 매출을 일으켰죠. 그럼 매출을 일으켰잖아요. 그럼 매출을 일으켰으니까 우리가 종업원이 10년 동안 일을 해서 퇴사를 하면 10년 동안 수익을 안겨줬죠. 맞죠? 매출 안겨줬잖아요. 근데 관련된 비용인 퇴직금 있죠. 종업원 고용했으니까 퇴직금 줘야지. 그럼 관련된 비용인 퇴직금을요. 10년 동안 잡지 않고요. 퇴직금 줬을 때 그때 비용 처리 다 하잖아요. 그럼 회계의 대원칙이 어긋나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네, 표정 안 좋으시다. 아무튼 회계 대원칙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종업원 5명이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매출을 관련된 수익을 안겨줬잖아요. 그러면 퇴직급여가 발생했고, 그럼 발생한 걸 미리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회계 입장에선. 그렇죠? 그럼 이만큼 미래에 확실하게 줘야 되잖아요. 확실하게 미래에 줘야 될 금액을 지금 12월 30일에 미리 비용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주들한테 저희가 퇴직금 100만 원어치가 100만 원이란다. 1,000원어치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정보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빨리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걸 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시면 회계 이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주주들한테 저희가 1,000원만큼 퇴직금이 발생했어요.
그죠? 관련 수익이 잡혔으니까, 이때.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 차변에 퇴직급여. 미리 비용이에요, 미리. 그죠? 비용 발생했다 이러지. 분명히 여러분들 종업원 급여는 잡힐 거 아니에요. 급여는 한 달에 주니까. 맞죠? 퇴직금이 없어. 그러면 그럼 투자자가, 종업원이 있는데 퇴직금은 없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실제로 여러분들 종업원들이 다 1년 근무한에만 있어요? 실제로 현실에서는 1년 차도 있고 2년 차도 있고 3년 되게 많잖아요. 맞죠? 제가 지금은 사례를 딱 5명 한꺼번에 고용했다라고 했지만, 음, 그래서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의무가 1,000원만큼 있죠. 근데 올해 연도는 1기니까 우리가 부채가 당초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쌓아둔 부채다. 충당 부채. 예. 그래서 요게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적립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아파트 사실 때 이제 아파트 언젠가 수리해야죠. 그죠? 그럼 아파트 수리비를 실제로 아파트 수리할 때 내요? 아니요, 매달 내요. 왜? 아파트 수리할 때 안 내고. 왜? 아파트 수리할 때 내라고 하면 안 내. 저 사람이 내겠지? 이렇게,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수선비에 걷잖아요. 그 거들 때 쌓아둔 금액 있죠? 그거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아파트 혹시라도 회계 같은 거 배울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해요. 장기 수선 충당금. 이게 충당 부채. 맞죠? 이렇게 적립을 해놨다가 실제로 아파트 수리할 때 쌓아둔 그 충당 부채에서 까는 거야. 그죠? 까고 추가적인 수선비가 들면 그때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 추가로 더 지출해가지고 이 논리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예. 그래서 퇴직금을 주기 위한 부채를 의무가 있으니까 이만큼 1,000원을 올해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발생했으니까 예, 대변의 부채를 그만큼 쌓아두고요. 차변에 비용이 1,000원어치 발생했으니까 1,000원어치의 비용을 미리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방금 했던 수선이랑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가끔 드는 사례인데 댐 있죠, 댐. 댐에 물 왜 받아나요? 심심해서? 물 보여줘, 물 아름답죠, 이렇게? 물론 그것도 있긴 하지. 맞죠? 근데 왜 물을 미리 받아요, 댐에? 물이? 어? 몰라, 여러분들? 당황스러운데? 가뭄 발생한 물 필요하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물 미리 쌓아두는 거잖아요. 미리 채워두는 거잖아요. 맞죠? 나중에 실제 가뭄이 발생해서 그때 하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미리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미리 댐에 물 채워 넣는 거잖아요. 그랑 똑같은 이 채워서 차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당부채든 대손 충당금이든. 그러다가 실제로 가뭄이 발생했을 때 댐에 있는 물부터 먼저 방류하면 되잖아. 맞죠? 이렇게 그거예요, 그거. 그런 논리.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미리 비용하자라는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정보 전달하기 위해서. 자, 이제 사례 연결입니다. 요 사례 연결. 자, 이제 2기 중에 종업원 한 명이 나갔대. 나갔대요. 그래서 퇴직금 4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대변에 현금이 400원 감소하죠? 자, 그러면 퇴직금 줬으니까 비용해요? 아닙니다. 왜 비용하면 안 되냐면 나는 그죠? 요 1기 말 입장에서 나중에 종업원이 퇴사할 때 얼마의 퇴직금이 예상이 되냐면 1,000원만큼의 퇴직금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해가지고 미리 비용을 처리해놨단 말이에요. 미리. 맞죠? 근데 또 비용해? 그러면 400원은 비용을 2번 잡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요렇게 우리가 종업원이 회계에서요. 종업원이 퇴사하잖아요. 종업원이 퇴사해서 퇴직금을 줄 때 뭐라고 하냐면 기존에 있던 퇴직급여 충당 부채부터 먼저 상계한다라고 해요. 분계에서의 상계는 반대편으로 없애는 걸 상계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난 그럴 줄 알고 이미 1,000원을 쌓아뒀잖아요.
근데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퇴직금 나갔으니까 얘부터 먼저 까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좀 이따 하겠지만 만약에 지금 1,000원 쌓아놨는데 퇴직금이 1,200원이 나갔대. 그럼 퇴직금 1,200원 나오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퇴직금이 200원 더 나갔잖아요. 맞죠? 그럼 나중에 내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0원 쌓아둔 거에서 상기하고, 그럼 예상치 못하게 더 나간 퇴직금은 비용하면 되겠지. 왜 비용하면 되냐면 나머지 퇴직금 200원 미리 비용한 적 없거든. 그 논리야, 그 논리. 아셨죠? 이렇게.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퇴직금 1,200원 나갔을 때 있잖아요. 퇴직금 1,200원 나갔을 때 그때 비용 다 처리하면 그놈의 수익 비용 대응이 안 되는 거야. 그죠? 아무튼 네, 그래서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이렇게 상기합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가 남아있냐면 그렇죠. 600원이 남아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종업원이 4명이 남았어요. 4명은 계속 일을 했어. 일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매출이면 매출을 일으켜 준 거예요. LG전자면 가전제품을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 판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2기 말에 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기 말에 다시 퇴직금을 추정을 하래요. 그래서 꼭 외워주셔야 돼. 시험에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 나오면 기말마다 퇴직금을 예상해서 추정해야 돼요. 알죠? 오케이. 자, 보니까 자, 용어 정리, 용어 암기. 제가 아까는 요랬죠. 퇴직금을 예상한 바. 그죠? 근데 우리 시험은 퇴직금을 예상했다라고 안 줍니다. 뭐라고 하냐? 얘랑 같은 말이에요. 퇴직급여 추계액하고 퇴직금 예상한 금액은 같은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아마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퇴직급여 추계액으로 출제할 겁니다. 아마요. 곧 단체 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추계가 뭔지 추계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고 여러분들 혹시 우리 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세 신고할 때 혹시 여러분들 세금을 우리가 신고할 때 추계신고라고 추계신고? 들어보셨어요? 추계신고? 추자가 추정할 때 추자예요. 계자가 계산하다 할 때 계자입니다. 추정해서 계산한 금액이 뜻이에요. 추계. 그래서 우리가 추계 신고하면 추정해서 계산해서 신고하는 거거든. 장부 같은 거 없을 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추계액이라고 나오면 이거 회사가 기말에 퇴직금을 예상한 금액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종업원 4명이 퇴사를 할 경우에 총 1,500원의 퇴직금을 줘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부채는 1,500원만큼 쌓여져 있어야죠. 1,500원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니까 올해 연도 말에. 맞죠? 그럼 1,500원 다 싸? 아니지. 왜? 여기 그렇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대변에 아까 1,000원 있었잖아요. 근데 차변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400원이 날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충당부채는 600원이 있지. 600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추가로 얼마의 부채만 올해 잡으면 돼요. 900원만. 그렇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추가로 900원만 잡아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왜 이래? 얘가 나오냐? 여기. 그래서 대변에, 여기 적어놨어.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900원. 그죠? 그리고 올해 입장에서는, 900원의 퇴직금이 추가로 예상되는 거잖아요. 900원의 퇴직금이 올해 연도에 비용 처리할 금액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요렇게 처리합니다. 되셔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보세요. 이어서 해볼 건데, 그럼 만약에,
실제로 종업원이 퇴사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사례 3. 예를 들어 3기에 실제로 퇴사해서 퇴직금 1,500원이 나갔대. $1,500원이 나갔대요. 그럼 나갔으면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가 있어요? 이미 1,500원 있잖아. 여기에서 600원 있었고 요때 900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얼마냐면 1,500원 있겠지. 왜냐하면 올해 연도 말 2기 말 입장에 1,500원의 부채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1,500원의 퇴직금 나갔을 때 기존에 이미 내가 1,500원을 쌓아뒀잖아요. 퇴직금 예상해서. 쌓아뒀으니까 1,500원 퇴직금의 충당부채 까면 되겠죠. 오케이? 아이, 발 아파. 맞지? 요? 그 다음에 대변에, 아이고야. 대변에 현금. 그치? 그럼 이제 퇴직금의 충당부채 없잖아, 이제. 다 깠으니까. 맞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회사가 총 비용 얼마 잡았어요? 아이고, 아니, 어디 갔냐? 우리 회사가 어디 갔냐? 맞죠? 총 퇴직금이 얼마 나갔어? 총 퇴직금. 실제로 퇴직금 얼마 나갔어? 합쳐서, 연결해서. 퇴직금 실제 얼마 나갔어? 합쳐서. 1,500원? 총! 900, 여태 삽이 나갔잖아. 존댓말 했어요? 나갔잖아요? 1,500원 나갔잖아요. 맞죠? 이렇게 나갔잖아. 그럼 1,900원이 비용이 돼야 돼. 근데 실제로 나갔을 때 비용 처리하면 그놈의 수익 비용은 되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보시면 비용이 어떻게 돼? 요때 퇴직급여 비용 1,000원 있지. 그 다음에 요때 퇴직급여 기말에 900원 잡았잖아. 이렇게 기말마다 잡으면 알아서 퇴직금 1,900원이 다 미리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1기 때도 퇴직급여 비용 잡고 2기 때도 퇴직급 비용 잡고 그럼 1기에 종업원이 수익을 안겨줬고 관련 수익 맞죠? 종업원을 고용했으면 종업원이 매출 일으키니까 종업원에 대한 비용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회계 관련 비용을 관련 수익이 인식될 때 맞죠? 그러면 1기 때 비용 처리됐고 2기 때 비용 처리됐을 때 그놈의 수익 비용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1,900원이 퇴직금 나간 것만큼 비용이 돼. 연계시켜 보면 그렇잖아. 그쵸? 이해되세요? 요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회계 입장에서. 이해되세요? 암기 되세요? 이해 안 되면 제가 항상 그러거든. 이해가 안 되면 우리한테는 최후의 수단이 있어. 암기. 제가 항상 최후의 수단이라고 암기. 우리에게는 암기라는 게 있으니까. 이순신장군 그랬잖아요. 저희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또 수강생한테는 우리 애들은 암기라는 게 있다라는 거. 최종적으로 저희에게는 암기라는 게 있다고. 암기하면 되는 거야. 힘드시면. 근데 누가 봐도 그냥 1,900원이 비용되는 거 맞죠? 실제 퇴직금 나간 거. 근데 나갔을 때 비용 처리하면 종업원들 우리가 투자자한테 나갔을 때 비용 처리하는 건 우리가 회계 입장에선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퇴직금이라는 비용이 발생해서 미리미리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수익 비용 대응 측면에서 좋고,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부채를 잡아놔야 우리가 이 정도의 회사가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구나라는 것도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고, 맞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측면, 손익계산서 측면에서는 회계 입장에서는 부채를 잡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비용하고. 아셨죠? 이런 거 안 하면 여러분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돼? 기말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잡는 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야, 너희들은 종업원 없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예, 그렇다고요. 자, 화이팅.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처럼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여기 녹색으로. 그래서 요렇게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잡고 차변에 퇴직급여 이렇게 기말에 처리하는 거 있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가 설정한다라고 해요. 그럼 설정 어떻게 해서 특히 요거. 설정 어떻게 했냐면 1,500원에서 이미는 600원 뺐잖아요. 그래서 여기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31일 날 추가로 설정한다라는 거 미리 비용할 거, 기말에 비용할 거는 퇴직급여 추계액이 요 2기 사례로 놓고 보면 1,500원이 부채가 있어야죠. 근데 이미 우리가 설정하기 전이라는 건 추가로 비용 잡기 전, 설정하기 전 이미 600원이 있었잖아. 그래서 나머지 모자란 금액을 설정한다라고 해서 회계는 보충법 쓴다라 보충법. 추가로 모자란 금액을 채워둔다라고 해서 보충법을 써요. 음. 자, 그러면 네, 관련 문제 풀고요. 관련 문제 풀고 음, 음, 어디 갔냐? 이걸 안 적었네 여기다가. 자, 어디냐? 여러분 교재 펴보시면 음, 없는데요? 지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예. 주무실 분은 주무시고 계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네, 찾았었는데 아까 있었는데. 아니, 우리 유인물로 할게요, 유인물. 유인물 있으니까. 그, 숙제 유인물? 좀 두꺼운 거? 그걸로 해야 되겠다.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여기 있네. 예. 자, 59페이지. 59페이지 일단 3번.
그럼 해봐도 될까요? 음. 자, 보면은요. 항상 우리가 이제 미래 의무가 있으면 그 회사가 미리 잡아요. 여기 보면 지금 퇴직금은 총 1,450만 원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퇴직금을 주면 그 퇴직 소득이죠. 그 이평세는. 그러면 우리가 퇴직금 같은 경우 회사가 퇴직금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합니다. 상대방이 소득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3자인 이평세가 내야 될 퇴직금, 소득세, 퇴직소득세라고 합니다. 퇴직소득세를 우리가 원천징수를 했으니까 미리 징수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요 원천징수세 135만 원은 예수금 처리하는 거예요. 예, 그럼 나머지가 보통예금 계좌에서 됐는데, 근데 회사가 여기 있죠. 그럴 줄 알고 얼마는 우리가 미리 비용 처리, 이거 아까 했잖아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100만 원이래. 그럴 줄 알고 이미 1,100만 원을 쌓아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럴 줄 알고 퇴직금을 미리 1,100만 원만큼 쌓아뒀다. 그럼 일단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퇴직금 더 나간 건 350만 원이지. 맞죠? 350만 원. 퇴직금은 비용은 총액으로 알려줘야 돼. 비용은 총액. 맞죠? 그러면 예상치 못하게 퇴직금이 추가로 발생한 건 350만 원이잖아요. 그럼 걔는 비용 처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까 그 1,100만 원만큼 퇴직금 주기 위해 쌓아둔 게 있으니까 쌓아둔 금액에서 먼저 주는 거예요. 그게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거에서 우리가 감수하는 거지, 나가는 거지.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죄송한데 퇴충이라고 하면 안 돼요? 퇴충? 퇴직급여 충당부채 줄임말. 음.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근데 영업부서니까 여러분 실제로 800번대. 350입니다. 추가로 발생한 비용 350. 음. 자, 그 다음에 예수금이 이때 증가하겠죠, 부채가. 135만 원. 그럼 나머지가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갈 거예요. 얼마 되겠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차익 거시면 된다라는 걸 실기할 때. 뭔지 아시죠? XX회사라면 네, 나머지 금액 컴퓨터 걸어줄 거다.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다음 마지막 어디냐면 실제 문제인데 좀 어려운 게 61페이지. 61페이지 2번이 좀 어려운 2번이. 맨 위에 2번. 하고 결산 문제입니다. 결산. 61페이지 맨 위에 2번 맞나? 맞죠? 61페이지 맨 위에 2번. 음. 설정이 추가로 비용할 거 얘기하는 추가로 비용할 거. 음.
자고로 부채라는 게 여러분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누적이잖아요, 부채가. 그럼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는 2,800만 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부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부에. 2,800이. 추계액이 있어야 돼, 부채 잔액. 음. 자, 해볼게요. 보시면 이거예요. 뭐냐면, 아까부터 지금 요 새끼입니다. 요 새끼. 여기 적어놨는데, 이거요. 기초에 있는 기초. 왜냐면 우리가 1기 말과 2기 초는 같은 말이잖아요. 어렵죠? 1기 말과 2기 초 같은 말이야. 회계는. 그래서, 아까 1기 말, 2기 초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000원이 있었어요. 근데 퇴직금 줄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차변으로 감소시키잖아요. 400, 지금 사례는 400원이고, 여러분들이 푸시는 문제는 요거예요. 기초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생산분 2,500이 있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꼭 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공장하고 본사 둘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생산분 예를 들면 2,500이 있었는데 퇴직금을 500만 원 줬나 봐요. 500만 원 주면 우리가 미리 쌓아둔 부채 있죠.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미리 쌓아둔 거 있잖아요. 부채에서 여기서 나갔으니 부채부터 의무 다 했으니까 500만 원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빼겠지. 여기에서 얘를 빼겠죠. 이렇게 빼지. 그죠? 아까 퇴직급의 총당부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생산부, 그다음에 영업부. 그러면 생산부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기초에 2,500 있었는데 지급할 때 500이 까였으니까 2,000만 원 있을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그렇게 하면 영업부는 1,000만 원이 있을 거고. 이해되세요? 근데 기말에 회사가 추정해보니까 종업원이 미래에 퇴사할 때 줘야 될 부채가 2,800만 원과 1,700만 원 퇴직금이. 그렇죠? 요게 부채 잔액이잖아요. 부채. 있어야 될 부채 잔액. 이거 보고해야 돼요, 여러분들. 추정해서. 보고 안 하면 여러분 퇴직금 안 나갔다고 이거 안 잡으면은 종업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라는 비용이 안 잡혀요. 그리고 부채도 안 보여주니까 여러분들 회사가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없어 보이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퇴직금이 발생했는데 그것만큼 부채가 장부에 기록돼야지. 그죠? 그래서 아마 퇴직급여 충당부채 아까 안 보여드렸구나. 있나? 그것도 여기 있잖아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일단 이거 무시하세요. 연구운용사는 좀 이따 배우실 거니까. 5,200만. 저희 회사가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퇴직금을 줘야 될 금액이 5,3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아이고, 나 뭐 하는 거냐? 방금 어떤 하품이 들렸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이미 들렸어. 자, 그래서 여기 2,800만 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주셔야 돼. 저희 회사가요, 종업원이 퇴사할 때 줘야 될 금액이 2,8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우리 회사의 의무, 부채 잔액입니다. 이렇게 보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미 얼마는 있어요, 여러분들. 분개를 해서 해야지. 이미 2천만 원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생산부 같은 경우에는 있어야 돼. 기말에 있어야 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2,800만 원이에요. 근데 이미 2천만 원은 있어. 있으니까 우리가 추가로 줘야 될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로 우리가 늘려야 될 건 800이잖아요. 800. 800 늘려야지. 그래서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대충 800만 원 쌓아두고 그것만큼 비용하면 돼요. 미리 비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퇴직금 나갔을 때 그때 미리 비용 처리가 다 되잖아요. 아까 1,900만 원이 다 비용됐지. 퇴직금 나간 거. 그래서 이때 퇴직급여라는 비용 처리합니다. 그렇게요? 그러면 영업부는 똑같이 지금 1,700만 원. 네 영업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어야 될 금액. 근데 이미 얼마나 있냐면 1,000만 원 있잖아요.
그럼 추가로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쌓아둘 금액이 700이죠. 대충 700 이렇게. 그 다음에 상대편 계정 광고 퇴직급여 무조건 비용 처리예요. 그래야지만 종업원들이 수익 안겨줬으니까 관련된 비용이 올해 연도에 잡혀야 돼요. 맞죠? 퇴직금 안 나갔다고 비용 처리하지 않으면 요게 주주한테 정보 전달 측면에서 손익계산서 중요하지. 손익계산서의 유용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만큼의 퇴직금이 추가로 발생했어요라고 보고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물론 생산부는 500번대 퇴직급여 적으시는 거고 위쪽에 그 아래에 있는 퇴직급여는 800번대 적으시는 거고. 설정이에요. 우리가 추가로 비용 처리하는 걸 설정한다라고 합니다. 이 설정하기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생산부는 2천만 원이고 영업부는 1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이고.